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둘을 두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벌써 100살이 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숨이 차서 힘든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남자를 싫어하나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책임한 남자가 가장 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 어려운 척하며 가족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연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어릴 때의 병이나 고통을 과장하는 태도는 제게 괴롭고 짜증을 주었습니다. 아이야, 아빠는 어렵고 연약하니 내가 좀 봐주는 게 맞겠네. 사람은 타고난 것이 있어 라는 말씀은 얼마든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 몸도 연약하고 기력이 약합니다. 누구나 가끔은 행복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싶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어머니야, 정말 가려 나오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남편을 제자리에 두지 못해서 안달이 찾아왔어요. 그럼 너 다시 대표적인 아내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너희 둘은 모순적인 사랑으로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해. 젊고 이쁜 것 같지만 너도 가정의 책임을 알아야 할 거예요.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해요. 같은 여성으로서 어머니도 잘 알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남편이 그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결혼 20년 동안 함께 지낸 시모는 늘 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외동 아들로 자라며 아버지를 만날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혼자 키우던 동안 일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결혼 전까지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시몬이 이런 부분을 아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은 힘들게 자녀를 키우며 가사도 도와주고 본인 것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데 남편들은 그런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의 일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결혼 후 그 모습을 보면 예전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힘든 일을 다하며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스타일이죠. 남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루다가 결국 회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사 업무도 비슷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실제로 몇 번이나 회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친정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저는 어렵게 일을 하며 생활했지만 그런 와중에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에서 후반에 만나 결혼 날짜를 6개월 만에 잡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된 것은 결혼 전에 둘 다 일하면서 돈을 모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멋진 집, 차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다녔습니다. 시모님도 나이가 많지 않으셨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셨기에 돈을 모아 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내가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르고 싶어 라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너는 세상 그 어떤 커피보다도 맛있어. 내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어 라는 말로 우리 서로 힘들면 서로에게 의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회사 사장과 보장이 짜고 자기를 모략한다는 둥 회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둥 하면서 말이죠. 자신은 그런 곳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책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쉽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적금 들어갈 돈도 있고 그런데 당신이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럼 억지로 계속 다녀야 돼? 그럼 내가 억지로 참고 다니다가 앞으로 병이라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괜찮아.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요?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자. 당신은 분명히 찰 수 있을 거야. 당분간은 내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 친구가 낚시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그 한 달 정도 같이 갔다 올까 하는데 괜찮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도 한 달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네요. 우리 아직 신혼이 9집에. 그럼 어머님이랑 나만 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엄마 굉장히 편한 사람이 당신 편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둔 남편은 뻔뻔하게도 한 달 동안이나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의 버릇을 싹 고치고 싶은데 너무나 순진하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던 저는 그저 남편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신혼 4개월 차에 시모와 단둘이 집에 남아있던 저는 너무나 불변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노는 스타일도 아니었기에 집에만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에서 시모와 붙어 있다가 밥차를 드리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거의 반식모처럼 생활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비운 한 달 동안 시모는 몇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집안에서 고스톱도 치시고 밥과 술도 드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한쪽 방에서 그분들의 시중을 들어주며 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맡기 싫은 담배 냄새를 억지로 참으면서 라면 끓여드리고 밥도 차려드리고 또 슈퍼에 나가 막걸리도 사다 드리곤 했는데 정말 그때 제 모습은 바보가 따로 없었네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야무지게 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비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도 미식미식거렸고 몸살 깎아가 생겼어요. 차가운 땀이 나면서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 날짜가 지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기뻐서 급히 시몬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러 가는 길이에요. 뭐? 너 지금 임신이라고. 아들이 집을 비운 한 달인데 너 이런 소리를 하다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애를 안기나요?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나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 이런 앙큼한 년 같으니라고. 정말 황당한 일이었어요. 시몬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다. 첫째거든. 왜 이래요? 진짜 너 내가 다 뒷조사를 할 거야. 조사하면 다 나올 거야. 시몬은 구역질을 했다. 언니, 지금 진짜 측은해보는 게 좋아요? 얼른 잠들어. 다음날 시몬은 술에 취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은 술에 취할 때만 하는 습관이었죠. 애인이 없는 집을 비운 이 기간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며느리는 뱃속에 손주가 있는 것 같다며 어이가 없어하며 화가 났다고 해요. 지금 같으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텐데 그때는 그리 무서워하고 어리석었어. 지원 한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이 돌아왔고 얼굴이 좋아지고 살도 찌겠지? 그 후로 5개월 동안 노닥거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 임신을 알았음에도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어. 산처럼 부풀어 오른 배가 있는 만삭 임신부인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일하고 병원비도 모아놓고 적금도 채웠어. 시모도 당시에 일했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반으로 줄여 오전 시간에만 일했지만 돈은 안 줬어. 혼자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 집에 필요한 돈은 다 내가 벌어서 썼어. 미래를 걱정하며 남편에게 취직하라고 해도 마지못해 만삭 때 작은 공장에서 일을 했어.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야간 수당이 많고 출퇴근 시간은 짧았어. 첫째가 태어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1년 후에 둘째를 임신했어. 남편의 돈으로 겨우 버티지만 저축했던 돈까지 다 써야 했어.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다시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퇴사 신청을 한 뒤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자, 내일부터 자유다. 드디어 탈출했다. 아찔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직장을 그만둔 거야, 그런 거야, 그렇게 탈출했다고 기뻐해 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그러더니 밤마다 공장장이 없을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다가 말을 이었어요. 여보, 나 직장을 그만뒀어. 우리의 일들은 어머니도 다 책임지고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우리가 먹고 살 돈은 어디서 나올까? 라고 말하며 황당한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는 남편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 때 가장 중요한 책임감을 지지 않은 것 같아 실망을 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정말로 굶어 죽을 것 같아서요. 시모는 반나절 일한 후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쉬는 모습이에요. 남편은 자신이 힘들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낚시를 가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힘들게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출근해서 아이들을 먹일 모유를 준비한 뒤 일하고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힘들었어요. 남편은 손도 놓치지 않아서 저의 몸은 힘들어져 갔지만 두 아이를 낳고 가족을 보살피는데 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시모는 자기로 일을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고 손주들을 내팽개쳐 두고 밥 먹은 설거지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난장판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에도 남편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고 먼저 일어난 첫째 아이 때문에 회사에 늦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죠. 더욱이 아이들을 놔둔 채로 혼자 낮잠을 자고 있던 남편 때문에 첫째 아이의 팔에 화상 자국까지 생긴 적도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 이상 한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됐는데 남편은 점심을 먹으며 혼자만 술을 마셨더군요. 그것도 자기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서 둘이 술을 퍼마시고 낮잠을 자는 사이에 첫째 아이가 냄비에 팔을 대어 썼나 봐요. 그나마 그 정도이니 망정이지 뜨거운 냄비가 얼굴로 쏟아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무섭습니다. 취직할 생각도 없고 뭔가 가정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있는 남편이 저는 서서히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또 밤마다 제게 들이대는지 아주 오만정이 뚝뚝 떨어져 갔어요. 몇 년을 그렇게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시모에게 사정사정해서 아이들을 보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 용돈까지 드렸습니다. 그래도 남편보다 아이를 키워보신 시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아이를 시모와 남편에게 맡기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자면 아주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아줌마들이 싸운 것은 물론이고 애가 장염에 걸리고 머리에 이까지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회사에서 야근하고 억척같이 사는 동안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새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나마 손이 덜 가는 나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인성이 어찌나 바르고 착한지 제게 손편지까지 쓰면서 고맙다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엄마, 이거 내가 산 거야. 엄마 좋아하는 촉 할 일. 어머나, 세상에 이거 우리 아들이 산 거라고.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엄마,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저번에 준용 돈 안 쓰고 모았다가 산 거야. 엄마, 맨날 일하고 힘든 것 같아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하이고 리아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알지? 응, 알아. 근데 왜 아빠는 일을 안 해? 친구들아, 딸은 다 이렇고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신다는데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돌아 엄마만 일하잖아. 그게 있잖아. 아빠가 다른 일을 하시려고 알아보는?
젊다고 해서 더 나은 일,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해 더 좋을 것 같아 열심히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서 아빠의 상황이 보통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두 아들이 이야기할 때면 아빠는 자존심이 상해 보이네. 아들들을 잔뜩 혼내다가 갑자기 어떤 곳에서 일을 찾았다며 호프집에서 손님을 모시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얘야, 아빠도 일을 한다고. 알았어. 이며 지게 얼마나 잘 버는 집인지 내 엄마보다 훨씬 잘 벌어. 아빠가 진짜 오기 아빠로 돈을 많이 벌어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빠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까? 하는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찾은 남편, 잠시 설레는 모습을 보였지만 몇 달 후 너무 위험하다며 다시 그만두었어요. 이후로도 짜장면집 배달부, 식당 설비 조립 등을 했지만 잠시 후에 곳곳에서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향한 기대도 없어져가고 생활비는 기다리면 정말 술, 식단, 쇼핑 등 논다면 집에 있는 것이 더 나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부품 조립 공장, 냉동창고 알바 등을 하면서 지내던 남편이 며칠 후 매우 상기된 표정으로 나에게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내 마음이다. 사업하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남의 밑에서는 죽어도 할 수가 없어. 아물래 코딱지만한 월급을 받아서 언제 집 살 수 있겠어. 나는 사업을 못하는 체질이나 하는 것 같아. 알탕신도 봤다. 남의 밑에서는 결코 못하는 거야? 여보, 사업이란 뭘까? 날 오해했어?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 그런 건 해본 사람만 하는 거야? 당신은 혼자만 뭉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네. 그렇다면 나한테 방법이 있다. 도와주는 사람만 찾게 될 거야.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는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좋겠어? 알탕신은 잠자코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는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거야. 남편의 말에 놀랐다.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맨날 빌빌거리는 사람이 어디서 바빠지며 사업이라니. 어디서 듣고 나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끝이 보이는 길을 응원할 수 없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인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바빠지고 일을 벌리는 걸 보니까 친구와 함께한 분양 관련 투자라는데 자세히 얘기도 안 해줘서 내가 뭘 알아. 당황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며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초기에 돈도 갖다 주더라고요. 이제는 불행이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고생만 해왔고 쉴 때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런 남편이 최고라며 어깨춤을 절로 추고 계셨죠. 애미야, 넌 이렇게 기뻐하는데 왜 걱정만 하고 있니? 아범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집도 사고 그럴 텐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해봐라. 벌써 애가 얼굴이 이렇게 폈잖니? 아이클모와 아이코저와 마저 아이 사람 괜히 걱정을 하고 그래? 아 여보, 이제 회사 그만두어. 당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멋진 자동차까지 사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우리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들 어때? 아들이 최고지. 그럼 우리 아들이 세상 최고지. 최고야. 그렇고 말고 짐와 남편은 그저 모든 일이 잘 된 것인 것 마냥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고 돈을 아끼며 아무도 몰래 저축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사람 일은 앞길을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제 컷이라고는 화장품 하나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남들이 주는 샘플의 화장품이랑 유행을 지나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려버린 옷들만 항상 입고 다니며 아껴 사용해요. 나로서 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멋지게 꾸민 모습을 바라지 않아요.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어린 시절의 오랜 꿈이에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에 결혼 후 즐겁고 돈에 구애받지 않게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남편은 몇 달 지나지 않아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디론가 나가버린 남편을 생각하며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얼마나 빚을 지었는지 모르겠고 남편을 찾는 사람들이 닥치자 난리가 났죠. 답답하고 힘들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 때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찢어진 상처가 너무나도 아파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느낌에 따라서 내용을 변형하여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죄책감에 힘이 듭니다. 남편이 상황을 회피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아서 빚을 갚지 않아야 했어요. 결국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청약을 했지만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단칸방에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돼서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반은 빚 갚는 데 썼고 아이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미안했어요. 매일 눈물을 흘리며 버텼죠. 어느 날 남편이 전화해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돈을 들고 사라진 친구를 찾고 다치어 병원에 갔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 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 그런 말 안 들었을 텐데 미안해요 안 될까? 금방 해결하고 엄마한테 말하느라 바쁘던 거라고요. 그럼 당신 어머니랑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랑 지냈어요? 아니, 정말 최종 심해. 남편은 그동안 몰래 연락하면서 시골 작은 동네에서 단칸방에 들어 가족 같은 삶을 살고 있었대요. 회피였군요. 남편이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는 습관이셨던 걸까요? 그걸 도와준 사람은 시모였다고 하네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이게 뭔가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라곤 생각이 안 나고 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던데.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들들을 생각하니까 결코 그렇게는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아빠가 없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상황이 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남편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 없어요. 가족들을 위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기의 본문을 번역합니다. 아버지가 미래를 위해 고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천둥과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얼마 동안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으며 대답을 피해왔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 무표정으로 대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고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다. 같이 사는 가족인데도 자기가 빚을 갚다니 당황스러웠다. 남편은 혼자 편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을 몽둥이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자식과 어머니를 걱정하는 이유로 가끔 집에 오기도 했다. 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남편은 피부가 좋아지고 냄새가 좋다는 것에 화가 났다. 어딘가에서 중고차를 겨우 한 대 가져왔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웠다. 넌 책임져야 해. 이러다가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살 수는 없어. 평생 내가 벌인 빚을 갚게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내가 다 해결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당신한테 피해주려고 따로 나와 있는 거라고. 내가 같이 집에 있어 봐. 끝.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셋 난리를 피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나쁜 놈 꼭 찾아댈 거고 그 놈만 찾으면 다 해결돼. 왜 여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라. 아 제발 부탁해. 어디 더 이런 부탁을 하겠니? 나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면서 빚 갚고 애들 키우고 있는데 당신은 이 차는 뭐고 얼굴은 왜 이렇게 펀드를 만들거려 혼자 살면서 뭐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잘 챙겨 바르고 있는 거야? 골은 이렇게 거지 모양인데 당신이 왜 거지 모양이야? 아니요.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는 걸 알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난 당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예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되며 저를 현혹시키는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락날락거리며 그때마다 제게 조금의 용돈과 반찬을 부탁했어. 그래도 미워도 애들 아빠니까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었어요. 어찌됐건 이 세상에서 그 인간과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할 몫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을 제게 함께 해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한 번만 더 쉬라면 안 되다. 제발. 눈물은 생략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며 다소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서로 마주보는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남편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섰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오해거나 오남용일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차분히 상황을 짐작하며 자리에 계속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때 남편이 말을 꺼냈고 그 말들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여자는 남편의 동료이며 남편의 병원에 자주 찾아오다가 서로의 관계가 깊어져 사람들에게는 내 연인이라 소문이 나버렸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돌보고 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는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고 나는 너무나도 상처받았다. 부정한 일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내게 떨어져 왔다. 이후로는 남편과의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노력과 애정이 허물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이제 남편은 온전히 그 여자에게 기울이고 나는 이별과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하고 성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혼자라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으며 더 이상은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되었다. 남편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자기야, 저 아줌마는 누구야? 누군데 여기 서서 쳐다봐. 너무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쪽은 그럼 누구세요? 어머, 세상에 아줌마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기이했어요. 지금 수술 앞두고 정신이 사나우니까 당장 나가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아, 이런 찌질이야.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하고 네 이런 미친놈 같으니라고 내가 미쳤어. 이런 쓰레기를 믿고 빚 갚아주고 챙겨준 데가 미쳤지. 할 수 있는 게 후련하다. 이러고 차이 살아봐. 어디 그림 좋다주는 대신 앞으로 병원비랑 님이 읽은 엄마까지 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라고? 당신, 이 남자 와이프야. 한국 꼬라지 래퍼하니 남편이 바람 안 나고 못 버티게도 생겼네. 어째 여자가 저렇게 구지구지하게 하고 다니냐? 자기야, 자기가 나한테 바런 이유를 알겠어. 능력도 있는 자기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여태 버텨냐? 호라, 능력이 있는 남자라. 그래, 능력 많지. 토만가 능력은 세계 1인자야. 허우대 멀쩡해서 그림 잘 어울리는 여릿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깔끔하게 물러나 줄게.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물러나 줄 테니까 병원비며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알았지? 아,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서 꽂고 있던 남편의 심장박동수가 엄청나게 빨라지며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남편을 보고 그대로 나왔어요. 무슨 말도 못하고 어물쩡거리고 있는 남편의 꼬라지가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애초에 남편은 그런 놈이 어떤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택시를 타고 시외 버스를 타러 가는 동안 지나간 옛 리립한 아로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혼 4개월 만에 한 달 여행을 갔던 일부터 건듯하면 주말에도 외박을 하고 나가고 바람을 써야 한다고 했던 것이 모두 그 바람이었어요. 바보같이 숨진 안저만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봐요. 더욱 황당한 건 시모의 반응이었어요.
나이 75살이 넘은 노모가 자신의 아들이 바람 피웠다고 하니 오히려 제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미야, 세상 남자들 다 똑같아. 그리고 넣고 올 좀 봐라. 네가 그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 어느 놈이건 바람을 안 피우고 패기를 거냐? 자고로 여자는 품에 안는 맛있어야 하는데 애비가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차에 품어 필요한 건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너가 그 기분을 말해주니까 남편이 너에게 그 축복을 주게 할 거야.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는 사람, 자식을 키워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재미를 추구하는 여자는 따로 있다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살게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조금만 가방을 싸주시겠어요? 왜 짐을 싸는 거야? 그년놈들만 택하셔서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아요. 저도 재미를 추구하려고요. 방금 어머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 대신 애들아, 문제가 있는 데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해요. 이사 올 때 돈을 모아둬야 해요. 잘난 아들 덕분에 맨날 그지 같이 살았는데 이제 홀가분해요. 혼자 돈 벌어서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뭐가 어째 애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싶은 말이에요. 앞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살 테니까. 얼른 짐 싸세요. 입을 것만 넣고 그 예쁜 년한테 사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 떠나 이런 일이 저는 그 즉시 택시를 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집에서 일어나게 해서 짐을 챙겨 택시에 태웠어요. 팔을 놓으라고 막으려고 했지만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그 늙은 노인과 싸웠어요. 어디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해내는 거야? 그러던 중 시모에게 맡기도 했지만 그래도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병원에 시모를 보내버렸어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파리에 도착했어요. 안 가려고 저항하다가 싸움을 벌였는데 아마도 그때 제 속에 숨겨둔 힘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모를 보내고 나서 너무 다행해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이때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제 모습을 깨달은 게 애석해요. 며칠 뒤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했어요.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속삭이면서 돈을 주겠다고 속삭였어요. 남편이 거리에서 걸음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속에는 찔리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에게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너가 병원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다방 마담이야. 그녀가 내가 좋다고 밀고 나니까 너는 혼자서 그녀를 쫓아다닌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전화한 건 그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모아둔 내 병원비 말이야. 그건 줄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내가 이렇게 밖에서 밤을 새워가며 뭘 하고 살았을까? 나는 내가 오로지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사람 간의 믿음은 쉽게 얻고 쉽게 잃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에게 한 일만 봐도 분명히 그림이 그려진다. 비디오를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 너는 왜 그 여자와 행복하게 차를 사는 거죠? 왜 너의 얼굴에 그토록 번들번들해졌을까? 이제 내가 분명히 여자를 사랑으로 모아 살았나 봐. 나 더는 고생하길 원치 않아.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애인 아니라고 말했잖아. 진짜 결정했어. 그 여자가 나만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거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부디 내 아이들을 생각하고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제 끝낼래. 영원히 끝이야. 애끼들 때문에 겨우겨우 참았던지라도 이제는 이미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크게 자랐고 나도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하나. 이런 인간아. 나 이제 이상해지고 싶진 않아요. 그 여자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서 곧 접수할 거예요. 알아.
남편과의 통화가 그렇게 끝난 후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작지만 우리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새 출발을 했고 일이 잘 진행되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남편의 비영어로 소용동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때 아이들과 나는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인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아 욕설을 들었고 남편이 사정을 운운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눈곱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모두 바뀌고 남편과 신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얻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아이들을 빼고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즐겁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29매드 음식을 창조하십시오.